제가 지금부터 시작하는 동영상에서 자폐 또는 심한 성장장애 또 주의력 결핍에 관해서 한 90% 이상 굉장히 효과가 있는 자연치유법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원래 당뇨, 고혈압 등 대사증후군 전문 회사죠. 혈당 건강 세계제 1위라고 카나다 정부에서 공인받았습니다. 그런데 대사증후군 회사 이스트우드가 왜 대사증후군과 관계없는 자폐증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하는 의문을 가지실 수 있는데, 좌우지간 저희는 처음부터 밝혀야 될 것은 기존의 자폐증 전문의 선생님들과는 저희는 의견이 전혀 다릅니다. 그러나 저희는 굉장히 많은 환자에게 큰 도움을 주었고, 그리고 국제적으로 유명한 자폐, 발달장애 관련 자연치유 전문가들과 저희가 아주 좋은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권하는 방법은 일단 해가 안 됩니다. 안전합니다. 그리고 자폐증이 있건 없건 성장장애가 있건 없건 일단 몸에 좋습니다. 그리고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권하는 방법을 한번 고려해 보는 것도 생각해 봐야 되는 거겠죠. 그리고 나중에 가시면은 자폐나 발달장애가 사실은 대사증후군의 일종임을 아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 같은 대사증후군 전문 회사가 오히려 자폐증이나 발달장애 여기에 더 발벗고 나서야 되는 것입니다. 자폐증이나 성장장애 이런 증세에 관해서는 그 원인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데서 얘기가 아주 많습니다. 유전이 원인이다. 또 어떤 환경적인 요인이 있다. 무슨 영양분이 모자라다. 예방주사 때문이다. 그러나 저희는 이런 논의가 아무 쓸모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권하는 방법을 쓰시면은 원인과 관계없이 많은 도움을 받으니까 이래저래 결론도 없는 그런 논쟁을 뭐로 계속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 저는 참 무의미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단은 유전과는 전혀 관계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폐 아동들에게 유전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은 어머니나 아버님께서 막 크게 낙담을 해버리시는데, 저는 저희가 논쟁을 하고 싶지는 않은데 유전 때문이라고 진단받아서 저에게 오는 자폐 아들한테도 제가 굉장히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전이냐 아니냐 저는 이런 거 논의하고 싶지 않습니다. 일단 나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원인이 뭔가 이래저래 결론도 없는 거 가지고 저희는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희는 4가지 방법을 사용해서 자폐증 또 성장장애에 대한 공격을 합니다. 첫째로는 몸속에 몇 가지 중요한 미네랄 그리고 영양소 그거 방면에 불균형이 있나 그것을 찾아서 그것을 일단 회복을 하고, 두 번째는 몸에서 독소 특히 중금속을 뺍니다. 세 번째는 장의 건강을 회복하고, 또 네 번째는 뇌의 자기 회복 능력을 극대화합니다. 근데 이 4가지 방법을 모두 자연치유법을 그리고 100% 안전한 방법을 사용해서 저희는 자폐증과 발달장애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일단 몸속의 미네랄과 각종 영양소의 균형을 회복해야 합니다. 첫째로 무조건 이런 미네랄 같은 성분이 나오는 그런 자세한 피검사가 있습니다. 비용이 얼마 들지 않습니다. 그걸 자주 하셔야 합니다. 특히 자폐아들은 어떤 특정 미네랄이 모자라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보기엔 100%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특정 중금속, 그리고 또 어떤 특정 영양분 이런 것이 굉장히 높거나 굉장히 낮습니다. 예외 없습니다. 100% 있습니다. 제 말을 믿으시고 일단 무조건 자세한 피검사를 해주셔야 합니다. 리튬 수준이 굉장히 낮은 경우 아주 한 70-80%. 이상하게 의사들이 이런 얘기를 안 해주십니다. 알루미늄 수치가 너무 높거나 너무 낮거나, 또 마그네슘, 망간, 아연, 칼슘도 너무 높거나 너무 낮거나, 그리고 비타민 B 계통 이거를 자주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70% 정도 환자가 이 불균형만 해소해 주어도 순식간에 며칠 내로 상태가 좋아집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왜 텐트럼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멜트다운이라고도 말하는데, 그 자폐아나 이제 성장 장애 있는 아이들이 그 성질을 피울 때가 있습니다. 막 신경질을 피우고 아주 부모님 속을 아주 팍팍 걱정해서 아주 부모님들이 정말 힘듭니다. 그런데 이 신경질 부리는 거가 사실은 자기들 속에서 굉장한 고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은 못하고 리튬 부족 때문에 애들이 속에서 굉장히 괴롭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그 속으로부터 나오는 정신적인 고통을 이기지 못해서 그 밖으로 성질을 피우는 건데, 참 어떻게 보면 그 고통이죠. 고통에 그 절규하는 건데, 밖에서 보기에는 성격이 나빠서 신경질 이제 부리는 거로 보입니다. 참 불쌍한 거죠. 그런데 이제 재미난 거는 그 자폐증 환자 몸속에 있는 그 불균형이 하나의 불균형이 계속되는 게 아니라 그 불균형 상태가 계속 변합니다. 어떨 때는 너무 높았던 것이 그 다음 때는 계속 너무 낮아지고, 또 어떨 때는 A가 모자랐다가 어떨 때는 B가 모자라고. 그래서 이 피검사를 자주 하면서 그때그때 대응을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좀 듣기 싫은 소리가 될 수 있지만은 그래도 드려야 되는 말씀이, 이렇게 피검사나 이런 데 관심이 없으신 그 자폐증 전문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의사를 바꾸셔야 됩니다. 무조건 상담만 하겠다,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신데 의사를 바꾸세요. 그리고 잠깐 환자가, 그리고 막 그런 엄청난 그 미네랄 불균형으로 그렇게 속이 괴로워서 막 그런 고통 속에 있고, 또 간단한 치유법으로 상태가 크게 오셨는데도 상담을만 해야 된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 의사를 바꾸셔야 됩니다. 그런 의사분들은 사실은 환자가 그 의사분들에게 상담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 의사분들이 제게 상담받으러 오셔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어떤 불균형 하나를 발견했다 하더라도 반드시 이걸 하나 하셔야 됩니다. 한 불균형이 있으면 반드시 다른 불균형도 있으니까, 그리고 한 불균형을 발견하셨으면은 다른 불균형 여러 개를 이제 하는 그 노력을 계속해야 됩니다. 한 불균형 발견했다고 와 이제 원인 찾았다,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여러 개가 있습니다, 불균형이. 그러니까는 일단 어떤 특정 리튬 불균형이 발견됐다, 그러면 알루미늄이 모자라거나 이렇게 여러 개가 있으니까 일단 치료가 시작되는 거지, 발견한 제일 처음 발견한 거 그거 하나 이제 고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불균형이 발견됐다, 예를 들어서 무슨 어떤 미네랄이 모자라다, 그러면은 어떤 생각에는 약방에 가서 그 미네랄을 보충한다, 이런 제품을 사 먹으면 될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인터넷에 찾아보시면은 그 미네랄이 풍부하다는 천연식품들이 있습니다. 뭐에는 시금치가 어떤 성분을 많이 먹는다. 그리고 재미난 거는 그것이 많이 들어가 있는 식품, 자폐증 있는 이제 환자들한테 주잖아요. 그러면 좋아합니다. 그 몸에서 아는 거예요, 어떤 그 모자란 미네랄 있는 거를. 그리고 다른 제품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은데, 그 약국에서 파는 무슨 영양 보충 이런 거가 사실 흡수도 안 되고 성분도 정확하지도 않고 독성도 있고, 저희가 이제 그런 거에 관해서 만든 엉터리 비타민과 바보 비타민이라는 교육 동영상이 있거든요. 그거 꼭 한번 보십시오. 그게 우리가 그 약국에서 사 먹는 비타민들이 얼만큼 엉터리 이제 비타민들인가, 이제 그 교육 동영상이 있는데 그거 꼭 한번 참고하십시오. 그리고 그 자폐 나 성장 장애가 있는 환자들한테 좋은 천연 비타민, 또 천연 미네랄들이 저희 회사에 몇 개 있습니다. 일단 엘레오틴 마오, 엘레오틴 MA5, 그 다음에 엘레오틴 슈퍼브리앙, 엘레오틴 산토리니, 엘레오틴 칼리메라, 이런 거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제 제품, 다른 천연식품을 통해서 이제 그런 영양분을 보충하는 이제 그거 가지고 모자라시면은 그 저희 회사 제품 이런 것을 사셔서 이제 복용하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저희 제품은 자폐증이 없어도 일반인들 건강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 웹사이트 가시면은 그 상품에 대해서 이제 소개도 많이 나오고 그 제품들 드시고 어떤 효과가 있었다는 경험담, 뭐 간증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런 거가 한 5천 개 정도 유튜브에 있으니까 이제 찾아보시고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시면 그걸 구매해서 드시면 참 좋습니다. 이제 그 다음은 디톡스인데요. 디톡스 의미가 두 개가 있습니다. 어, 이제 숙변이 빠져나오는 그걸 디톡스라고 하기도 하고 또 제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사실은 뭐 관련이 있습니다. 근데 몸에서 이렇게 축적된 독소, 중금속 같은 걸 빼는 그 디톡스가 있는데 일단 제가 그 몸에서 독성을 빼는 몸에서 중금속을 빼는 디톡스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뭐 간단합니다. 야채 주스, 스피룰리나 야채 주스를 하면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양배추 주스 뭐 이런 거 있죠. 왜 많이들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케일 주스 그런 것들. 그다음에 보리순, 그다음에 그 치아 스프라우트 그 이제 이런 거가 이제 몸의 독소를 굉장히 잘 빼줍니다. 그리고 왜 무슨 어디 왜 이제 관광지 유명한 데 가면은 그 진흙 목욕하는 거 있죠? 진흙 속에 이렇게 들어가서 하는 거. 그거 중금속 빼는데 굉장히 도움됩니다. 뭐 의사들이 뭐라고 하는데 제가 그거 중금속 빠지는 거 제가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그런데 가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럼 집에서 그 벤토나이드 진액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거하고 앱슨 소금 그리고 물 이렇게 이제 1대1대1대 섞으면은 이렇게 그 크림이 됩니다. 저는 그래서 한 뭐 이런 화장품통 같은데 이렇게 만들어 뒀다가 목욕식 이제 하기 전에 이제 그걸 몸에 한 바르고 5분 정도 좀 기다립니다. 그러면 제 이제 그 기분에는 어 이제 충분히 발라져 있다 이제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욕조에 들어가는데 욕조물에다가 제가 어 비타민 C인데 공업용 비타민 C인데 칼슘 아스코베이트라는 이제 그것도 굉장히 쌉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한 숟갈 정도 넣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면은 그 목욕물 속에 있는 염소 클로라인 그걸 뺍니다. 근데 그거 이제 물 속에서 그거 빼는 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게 그냥 몸속에 그 나쁜 염소가 수돗물 속에 있는 그 나쁜 염소가 그 몸에 굉장히 흡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목욕을 하고 나면은 몸에서 중금속이 빠지기 때문에 뭐 일반 분들이 그렇게 하셔도 당장 그 피로가 엄청 풀리는 걸 느낍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 아이들한테 목욕을 자주 시켜 주십시오. 여러분들 아마 그 일제 제품인데 그 발에다가 이제 발바닥에다 붙이고 자면은 아침이 되면은 중금속에 빠져서 까매진다고 그런 그 제품들 인터넷에서 보셨죠? 뭐 사람들이 그거 사기다 뭐 효과 없다 뭐 그러는데 아닙니다. 그거 효과 있습니다. 특히 그 자폐아들한테는 굉장히 효과가 좋으니까 그거 얼마 안 비쌉니다. 그리고 그 인터넷에 보시면은 그게 뭐 얼마 되지도 않지만은 그거 이제 사서 하는 것이 부담이 되면은 그거 집에서 만드는 법도 인터넷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굉장히 좋으니까 네, 그거 꼭 하십시오. 어떤 의미에서는 제가 지금 이제 말씀드리는 거가 저희가 지금 쓰고 있는 작전에 어, 굉장히 독특하다고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래서 근데 저희가 사실은 여러 우리가 4개 쓰는 작전 중에서 이 작전이 어떻게 생각하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어, 사람들이 소홀히 하게 생각하고 싶고 그래서 제가 이걸 갖다 좀 자세하게 설명할 테니까 좀 자세히 들으세요. 검사를 해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자폐증 그리고 또 기타 발달 장애가 있는 아동들은 대부분 장 건강에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소화도 잘 안 되고 또 그 내장 속에 그 속에 점막으로 보호막이 되는데 그게 다 상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속으로 이제 들어가지 않아야 될 특히 이제 분자가 큰 분자들이 있는데 그 작은 분자들만 그 막을 통과해서 혈액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큰 분자가 그 구멍이 난 점막을 통해서 혈액 속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중금속 같은 건데 중금속 그 화합물 같은 거가 그 손상된 점막을 통해서 혈액 속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그 혈액 속으로 들어간 거는 곧장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소화기를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 자폐 치료의 결정적인 조건입니다. 그리고 그 신경세포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신경세포라는 것이 뇌보다도 오히려 장에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걸 보통 의아하게 생각하는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화기 근처에 이제 뇌에서부터 시작한 신경세포가 잔뜩 분포되어 있는데 그것이 건강하지 못하면은 암만 뇌가 뛰어나고 하더라도 올바른 사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배가 건강한 사람이 뇌가 건강한 사람보다 오히려 인지기능이 훨씬 뛰어납니다. 배가 제2의 뇌라는 말이 있는데 저는 오히려 뇌가 제2의 배라고 말할 정도로 배에 퍼져 있는 신경세포 그걸 갖다가 튼튼하게 하고 양을 굉장히 많게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가 있으면은 뇌에서 있는 웬만한 문제를 이걸로 다 해결할 수가 있고 그리고 그 배에 있는 그 신경세포가 튼튼하면은 오히려 뇌에 있는 신경세포랑 서로 교호자원하면서 뇌에 있는 신경세포도 굉장히 건강해집니다. 일단 저희 그 제품 칼리메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그거를 작은 애는 2캡슐, 성인은 4캡슐 정도 저녁에 드시고 그럼 그 다음날 아주 그냥 굉장히 냄새가 나쁜 대변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 2, 3일 이렇게 해주시면은 장청소가 됩니다. 그래서 아주 몸속에 숙변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걸 깨달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대장 또 혹은 기타 몸속에 있는 유산균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머니가 만든 김치를 먹는 게 제일 좋습니다. 어머니가 만든 다른 발효 야채도 좋습니다. 사우쿠라프트 같은 거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항상 이치를 생각해 보면은 너무 이해하기가 쉬운 거가 사실 우리가 그 어머니 뱃속에 있을 적에는 우리 몸이 무균 상태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출산될 적에 그 어머니의 그 산도를 통과해 나오면서 산도에서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그 병균들을 온몸에 싹 바릅니다. 그리고 그게 우리 장 속에 들어가서 유익한 이제 세균을 균이 형성돼서 유익한 균이 있으니까 나쁜 균이 퍼지지 않고 이렇게 해서 건강을 유지하는 건데 그래서 바로 어머니가 이제 어머니의 그 균 그것이 제일 많이 들어있는 게 뭐냐 어머니가 손으로 만든 그 김치 거기에 굉장히 좋은 게 있죠. 그래서 그걸 먹어야 됩니다. 바로 그 균을 그게 우리가 우리 장 속에 들어가서 우리 장 속에서 유익한 세포 군집을 형성해서 우리 건강을 지켜주던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보통 유산균이 좋다 그래가지고 파는 유산균들 이제 먹으면 좋다고 생각하는데 나쁠 거야 없겠죠. 근데 그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소의 그 장을 건강하기 위한 유산균이죠. 사람을 건강하기 위한 유산균이 아니라 그리고 그 유산균을 갖다 빨리 키우기 위해서 그 우유에다가 설탕을 잔뜩 넣습니다. 그래서 그래 파는 유산균들은 그거 자체가 굉장히 달 뿐만 아니라 또 그 유산균 자체가 굉장히 당분을 좋아하는 유산균입니다. 그래서
그 유산균이 우리 몸속에 들어가면은 참 문제가 많죠. 그래서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천연 야채 주스, 또 질 좋은 유기농 치즈 이런 거 많이 드시고, 고급 유기농 코코넛 오일 이런 것도 많이 드세요. 소고기나 소뼈 이런 건 좀 피하는 게 좋아요. 그런데 소 말고 다른 동물의 뼈를 구운 음식 굉장히 좋아요. 닭뼈 구운 거, 생선뼈 구운 거, 돼지뼈 구운 거, 양뼈 구운 거, 약간 그런 곰탕 그걸 많이 드셔요. 그리고 뭐 경제적으로 좀 부담이 되더라도 유기농 제품을 꼭 사서 드세요. 왜냐면은 그 이제 농작물에 살충제, 그리고 화학 비료 속에 중금속하고 다른 독성들이 있거든요. 물론 뭐 보통 사람한테는 안전하다고 하지만은 자폐증 있는 환자들한테는 그게 굉장히 더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걸 꼭 피하시고, 될 수 있으면 맥도날드나 뭐 이제 버거킹이나 이런 패스트푸드, 피자, 콜라 이거 제가 말씀드린 건 무슨 음식들인지 아시겠죠? 그런 거 절대적으로 피하세요. 특히 탄산음료 있지 않습니까? 콜라, 사이다에 탄산음료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글루텐이 들어가 있는 밀가루 음식도 피해야 됩니다. 원칙적으로 집에서 만드는 거가 제일 좋고, 밖에서 먹더라도 그렇게 아주 큰 공장에서 대규모로 이제 만든 음식 있지 않습니까? 그게 자폐증 환자한테는 굉장히 안 좋습니다. 설탕 피하시고, 또 심해요. 심해요 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빨 속에 보철, 그 속에 또 수은이 나와가지고 그것이 자폐증 원인이 된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요새는 이제 그런 경우가 좀 적은데, 그런 것도 점검하셔야 되고. 그리고 인터넷 보면은 뭐 알카리성 재질이 어떻고 산성 재질이 어떻고 그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저는 뭐 알카리성 재질, 산성 재질 이런 거에 별로 잘 믿지는 않는데, 왜 거기서 알카리성 재질 하기 위해서는, 알카리성 재질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거 하세요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자폐증하고 발달장애 치료하는 그게 최고입니다. 그래서 몸의 알카리성이 진짜로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자폐증 치료할 때는 그냥 최고니까 뭐 몸을 알카리성으로 만들겠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요령들이 바로 제가 이제 드린 요령과 다 겹쳐져 있으니까는 몸 알카리성 만든다고 하는 그런 치료법들, 또 음식들 이런 거 애들한테 많이 주시고요. 또 아침을 많이 먹여야 돼요. 자폐증 애들 치고 아침 많이 먹는 애들 없어요. 아침을 많이 먹이고, 점심을 단백질로 먹이고, 저녁은 조금 주세요. 그게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지금 말한 이 여러 가지 방법을 이제 사용하면은 장 건강은 회복이 좀 시간이 걸려요. 적어도 몇 주 걸려요. 그래서 이제 앞에 제가 말한 왜 미네랄 균형 회복하면은 회복이 빠르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몇 주 걸려요. 그 대신에 굉장히 좋아요. 다른 병도 많이 낫고 다른 병도 많이 예방이 되고. 근데 이거는 몇 주 하면서 꾸준히 해주셔야 돼요. 이제 그래서 그러고 나면 이제 굉장히 좋아질 거예요. 그 다음에는 뇌가 이제 자기 자신을 치료하는 기능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굉장히 빨라요. 사람들이 뇌가 다치면 그냥 큰일 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제가 아는 사람 가지고 그냥 총기 사고로 뇌가 반 이상이 날아갔는데 살아남았어요. 근데 뇌가 금방 회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놀랐는데, 뇌라는 게 자기 회복 능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속으로 계속 뇌 속을 상하게 하는 중금속 들어가는 거 막아주고, 제가 조금이나 사용한 그런 배 건강만 회복시켜주면은 뇌는 금방 자기 치유를 해요. 그런데 뇌가 자기 치유하는 거를 더 빨리, 더 건강하게 자기 치유를 하도록 해주는 거는 승마가 최고로 좋은 것 같아요. 운동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특히 승마는 그걸 하면은 말이 막 움직이니까 애들들이 시선을 집중하는 것 같아요. 왜 자폐증 있는 애들들이 시선을 집중 못 시키잖아요. 근데 시선을 집중시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자폐증 있는 애들들이 좋아하는 운동 그거 찾잖아요. 그러면 일단 이제 승부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이것도 시켜보고 저것도 시켜보고 하면서 얘가 좋아하는 운동이 뭘까? 그것만 한번 찾아보세요. 근데 승마를 하면은 자폐증 자체도 굉장히 좋고 또 언어 능력 회복이 굉장히 빨라져요. 근데 이제 반려동물도 굉장히 좋아요. 반려동물 있으면은 뭐 좀 웃기는 얘기인데 부모님한테 애들들 신경질 피우는 거 있잖아요. 그게 많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약간 반려동물 굉장히 좋고 그런데 이제 그 미국이나 카나다에는 자폐 아들을 위한 특별한 승마 클럽이 있고 또 자폐 아들을 위한 그 특별히 훈련받은 반려동물들이 있는데 그게 다른 나라도 그만큼 보편화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약간 꼭 그렇게 특수하게 그런 환경이 조성되는 것이 아니더라도 애들한테 좋으니까 운동, 특히 승마, 또 그 다음에 반려동물 이거 저 좀 귀찮더라도 꼭 하시기 바랍니다. 두말하면 잔소리인데 모든 병에는 저는 기도가 제일 효과 있는 치료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신유 기도 수첩이라는 책도 쓰고 저는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걸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특히 뇌 관련, 자폐, 성장 장애 관련 기도가 굉장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은 신유 기도 수첩이라는 이제 제가 쓴 책도 한번 읽어보시고 목사님한테 또 장로님한테 기도해 달라고 하십시오. 그 효과가 굉장히 좋습니다.